저는 15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게 제가 그린 그림들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잘 그려 보일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좋아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으로 대기업도 들어갔었죠. 31살이 된 지금은 그림을 포기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을 모른다면 저처럼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랄게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해라. 이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가장 해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 일을 계속 버텨야 되나? 취준생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답답함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고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해라, 이 두 가지 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이에요. 이 말들이 가진 위험성은 전혀 고려를 못한 거죠. 두 가지 말이 가진 맹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정말 달콤하고 완벽해 보이는 말이죠. 하지만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환경에 따라 극도로 쉽게 요동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무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얻었거나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뿜어져 나온 도파민의 장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적인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판단이 너무나도 쉽게 인지편향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당장 좋다는 감정만 믿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 인생을 룰렛 게임에 거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성과를 내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또한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업무 스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10년, 20년 버티게 해줄 동력이 되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재능은 신입사원 시절 남들보다 조금 빨리 인정받게 해줄 수는 있지만 대리 과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주하는 지독한 번아웃과 슬럼프의 터널을 뚫고 나가야 할 때 필요한 무기는 아니에요. 시니어가 되면은 재능만으로는 안 되는 지루함을 버텨야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동기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실무력이나 기획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매너리즘 앞에서 금방 꺼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감정도 재능도 완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단순히 능력만 뛰어난 에이스보다 그 일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내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죠. 주변에서 퇴근 후에도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독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적 동기겠죠. 어떻게 해야 쳇바퀴 도는 직장생활 속에서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실력으로 키워낼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끌어낼 만한 명확한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적 동기 찾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돼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꾸준함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몰입의 상태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가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내적 동기로부터 출발하는 행동만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한 개만 15년 동안 팠던 사람이니까 믿어주세요. 이 내적 동기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돈을 받지 않아도 밤새워 했던 행동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희열을 느꼈던 순간들에 여러분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이에요. 남들은 따라하라고 해도 못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고유한 강점인 겁니다. 저는 개발, 사교성,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항상 남들이 가진 어려움을 도와주고 성장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이 위에 영상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둘째, 명사가 아닌 동사로 정의하기. 우리는 직업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정확히는 직업의 밝은 면만 보고 그림자, 즉 힘든 부분들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는 그 대상의 명과 암을 제대로 알고 모두 끌어안을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 의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의사는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고결한 직업이죠. 그래서 의대 열풍이 불잖아요. 근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100시간이 넘는 과로를 해야 되고 엄청난 양의 공부를 30대까지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출발이 뒤처지면서 불안함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수술을 하면은 피도 봐야 되고 응급실에서는 끔찍한 모습의 상처들을 보면서 환자들을 수복시켜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의 행동은 공부한다, 수술한다, 엄청난 시간을 일한다에 가까울 겁니다. 그 결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루에 15시간씩 주 7일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은 정말 과로사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다른 여러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넓은 범위로 찾아보게 됩니다. 심리상담사, 간호사, 의사, 약개발자, 심지어 문학가도 있어요. 글로 사람을 살리니까. 여기서 행동을 찾아보는 거예요. 동사죠. 심리상담사는 사람과 소통하기, 간호사는 환자를 도와주기, 의사는 공부하고 수술하기, 약개발자는 약 성분을 분석하고 조합하고 실험해보기, 문학가들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이야기를 창작하기. 작업은 일상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진 명사가 아닌 구체적인 동사가 나랑 맞아야 돼요. 셋째,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행동 찾기.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논할 때 우리가 착각하거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일이 됐건 성공적으로 해내기만 한다면 고통이 최소화될 거라는 순진한 희망을 갖죠. 둘 중 어떤 일을 골라도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업무 역량에서 임계점을 넘으려면 반드시 고통을 견뎌내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고통을 견디는 능력인 거죠. 앞서 말한 직업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문학가가 사람들이 감동받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골방에 갇혀서 수많은 이야기를 뜯어보고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사람도 못 만나고 아주 지루하고 고루한 반복 노동에 가깝죠. 거기에 내가 써낸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들 또한 감내해야 합니다. 이런 고통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존재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를 하면 업을 고를 때 훨씬 수월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I들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직업을 피해야 될 거고 E들은 고립돼서 일을 하는 환경을 피해야겠죠. N들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을, S는 현실적이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 환경을 선택해야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I가 99%거든요. 그리고 N도 거의 99%예요. 이 사람은 집에서 혼자 상상하고 깊게 고민하고 사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철학가 스타일인 거죠. 업무 퍼포먼스도 고찰하는 분에서 되게 높은 역량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존재한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셋째, 그렇게 하기 위해선 명사가 아닌 동사를 기준으로 탐구해야 한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꿈은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멋지고 화려한 직업들의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업무가 지닌 본질과 내 내적 동기가 맞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